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역시나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일은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급 대규모 거래소에서 기술적인 결함으로 상장 폐지됐던 XRP 지갑이 생성됐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었는데 역시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XRP를 국제 송금 수단으로 포함시킨 송금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걸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 또는 결함이 불거져서 XRP 리스팅 이슈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상장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XRP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국제 송금 서비스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홀더들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SBI 홀딩스의 자회사 타오타오 거래소가 XRP를 이번 달 재상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외부 투자자 가운데 최대 지분을 가진 곳으로 지금의 리플이 있도록 가능하게 한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플 이슈에 꽤 깊숙이 관여해온 파트너 기업입니다. XRP가 정상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여서 코인베이스 재팬 등에 대한 상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에이다는 정말 드디어 알론조 하드포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에이다 카르다노 위에서 각종 스마트 컨트랙트 앱이 가동될 수 있게 되면서 이더리움과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일단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측면에서는 랠리가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에이다는 이번에도 하드포크 뒤에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 50일 이동평균선 45,500달러를 지지해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46,000달러 부근에서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고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왜 코인베이스의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는지가 확인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국제 송금 수단으로 편입시키면서 재상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XRP가 코인베이스 안에서 송금 거래의 수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당초 XRP 재상장 이슈가 불거지자 코인베이스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상한 해명을 했었는데 국제 송금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국제 송금 수단으로 XRP와 USDC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 간 송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또 송금을 보내거나 받는데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 인도와 멕시코, 필리핀 등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XRP 국제 송금 서비스 시작을 크게 두 가지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멀리 갈 거면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화답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소송을 당하자 XRP를 가장 먼저 손절친 게 코인베이스였는데 코인베이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SEC의 소송 대상이 되자 리플 측이 동맹 제의를 한 거고 이걸 XRP 국제 송금 서비스로 화답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XRP를 의미 있는 서비스의 수단으로 끌어들인 만큼 그 실용적인 가치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상장 역시 시간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SEC 보란 듯 덜컥 재상장해버리기에는 SEC를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리플과 동맹 성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SEC의 개기는 모습도 함께 약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상장 시점을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부정과 긍정, 이렇게 양측으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긍정의 방향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형 금융지주회사 SBI홀딩스의 계열사 타오타오 거래소가 XRP를 재상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MB 크립토는 리플의 주요 파트너인 일본 SBI그룹이 SEC의 감시를 받고 있는 XRP에 대한 거래를 수용하면서 XRP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무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오타오는 9월 22일 오후 4시부터 XRP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SBI그룹은 SBI 벤처캐피털 트레이드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타오타오를 100% 지분 사들였고 올해 들어서 두 거래소를 합병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재팬이 출범하면서 XRP 코인베이스 재팬 상장 요구 본무를 이뤘는데 SBI홀딩스는 리플의 주요 파트너사로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즉각적인 자사 거래소 상장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BI홀딩스, SBI금융그룹과 계열사와 거래소, 또 리플의 관계는 완벽한 특수관계입니다. 최근 XRP 필리핀 송금 이슈를 가능하게 한 것도 이들 SBI 관련 회사들입니다. SBI 레밋이 송금 요청을 SBI 벤처캐피털 트레이드에 보내면 여기서 실질적인 XRP 송금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리플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이 일본 시장에서의 위상을 확장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에이다 카르다노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카르다노 개발사 IOHK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을 하는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카르다노의 새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신나는 시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르다노는 이론은 멋졌지만 디앱 등의 실체가 없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말만 거창하고 개발 속도는 형편없다, 형편없이 느리다, 이런 비판도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말로만 이더리움 경쟁자로 부각시켰을 뿐 실체가 없었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이더리움과의 경쟁 돌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판도는 디파이와 NFT 등에서 이더리움이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는 이더리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카르다노가 기대 이상으로 해결해준다면 나름의 성장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완성되긴 했지만 시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됐다. 업그레이드 뒤에는 늘상 강력한 조정이 뒤따랐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6,000달러 부근에서 엄청난 가격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9월 13일 오전 비트코인은 45,000달러와 46,00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롱과 숏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 기구가 라켓쉬 우패드기에는 현재 황소 세력이 가격을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45,894달러 위로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 이동평균은 골든크로스를 완성하는 데 가깝다.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47,399달러 위로 올리면 55,500달러에서 52,920달러 오버헤드 영역까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이 오버헤드 존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소가 포기하지 않으면 52,920달러 이상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으로는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42,451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리테스트 받을 수 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47,550달러에서 두 차례 저항을 맞았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는데, 결국 지금의 부근을 얼마나 잘 깨부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짐바브웨 재무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촉구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음툴리 은쿠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육성하는 허브인 두바이의 DMCC 크립토 센터를 방문해서 해외 짐바브웨인들의 송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비트코인 구매를 통해서 해외 송금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짐바브웨 해외 교민이 모국에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해마다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엘살바도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3국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혁신의 주요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현실적인 이유가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양성화해서 과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의장인 아나톨릭 악사코프는 채굴 산업이 분명한 기업 활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식 등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가 CBDC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안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소 러시아 의원답지 않은 명확한 인식을 내보여서 주목받았습니다. 기존 레거시 금융권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껴안고 있는 곳은 단연 비자입니다. 비자 CEO 알켈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만큼 똑똑하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리더십 넥스트에 출연해서 포춘 CEO인 앨런 머레이와 대화하면서 암호화폐 미래를 낙관한다, 회사가 확대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한가운데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사업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오늘 암호화폐 산업의 한가운데 우리 회사가 있도록 할 만큼 똑똑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알켈리 CEO의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나이가 꼰대 지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늘상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폭락해서 심장을 쫄아지게 만들다가도 또 크게 올라서 리스크 보상을 안기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유, 또 배경,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시면 지금의 조정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도저도 귀찮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마인드 세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멘탈 관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